네, 끝장 토익 추석 연휴 스터디 자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월 진도를 총정리하는 자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번 복습해 줬으면 꼭 좋겠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플리즈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설마 명령문 문제인가? 그래서 봤더니 and를 기준으로 지금 명령문과 명령문을 두 개 붙여놨네요. 그래서 동봉된 included 동봉된 설문조사를 빈칸하고 그리고 이것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이런 명령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동사 원형이죠? 정답은 B로 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주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다른 명사네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이 자리에 동사가 없다는 뜻. 그럼 문장에는 동사 꼭 있어야 되니까 동사가 아닌 애들을 빼면 이런 동사에 ing 붙이면 더 이상 동사는 메인 동사는 될 수가 없죠. 그럼 A와 D는 뺄게요. B, C를 보니까 능수동을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시대로 바로 건너뛰기를 했더니 next Monday가 있어요. 그럼 미래네요. 정답은 B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러분 동사를 표시해 볼게요. include. 그럼 동사 앞엔 당연히 주어 그리고 of 같은 경우엔 앞뒤로 명사와 명사가 연결돼야 되죠. 그럼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제가 우선 prioritize 하면 얘는 우선순위로 하다 우선순위로 매기다 동사니까 빼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 include의 형태를 보니까 include에 se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수동사라는 얘기고 복수동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에 주어에 복수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매니지먼트 팀은 단수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A of B 이렇게 써져 있을 때 해석이 B의 A라고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주어는 A라고 배웠죠. 그래서 A가 주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복수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정답이 A가 안 되고 복수인 C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사 문제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 단서를 찾는 게 우선이지 내가 스스로 명사를 보고 priority라는 우선순위라는 명사를 보고 아 우선순위를 셀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단서가 정답을 알려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또 가보시면 이런 문제는 반갑죠. 여러분 메일을 표시하고 그럼 메일은 조동사네요. 그럼 조동사 뒤에 당연히 뭐 들어가면 돼요? 동사 원형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D로 갑니다. 여기 여러분 나온 김에 얘기를 하나 하면 exceed는 초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유난히 뭔가 전치사가 어울릴 거라는 오해를 많이 더 받아요.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전치사가 뒤에 데리고 다니는 게 어울릴 거라는 오해. 근데 exceed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10pages 10장을 이렇게 목적어를 충분히 바로 받을 수 있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넘어서는지 무엇을 초과하는지 목적어가 바로 따라붙어도 되는 타동사가 맞아요. 나온 김에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시면 대명사 문제니까 자리 번쳐 볼게요.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그럼 주어가 동사 할 거예요. 목적어를 뭐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대이 안 되고 얘는 주어 자리 들어가는 형태. 여러분 대열은 명사 자체가 안 되죠. 얘는 소유격, 소유 형용사. 우리가 찾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들의라는 의미의 그냥 소유 형용사일 뿐이니까 또 어차피 안 되고 그러면 대만이면 themselves네요. 얘네는 둘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 할인된 프린터가 이날까지 팔리지 않는다면 이 전자회사가 빈칸을 제공할 거예요. 50% 할인을 해서. 그러면 이 회사가 그들 스스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프린터를 제공하는 거니까 프린터스 복수라서 댐을 쓴 것 뿐이죠. 그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목적어 자리에 평범하게 목적격을 넣는 문제였습니다. 제기대명사까지 쓸 이유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얘도
애프터를 볼게요. 여러분 애프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단어인데 접속사가 된다는 건 뒤에 문장을 끌고 다니고 전치사가 된다는 건 뒤에 명사를 끌고 다니는데 지금 이 칸을 채워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방법이 없죠. 그럼 전치사가 온 거라고 생각하면 뒤에 뭐만 오면 돼요? 명사만 오면 돼요. 물론 앞에 있는 much도 뒤에 명사가 올 거라는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A, B, C 중에서 단어의 B를 보니까 뭐가 명사 같아요? D가 명사죠. TION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deliberation이란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깊은 고민, 숙고 끝에 아주 깊은 고민 끝에 이 도시를 계획하는 뭐 오피셜스 하면 공무원들이 뭐 결정했습니다. 대절을 뭐 이렇게 내용이 가네요. 그래서 아셨으면 좋겠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 하지만 대체적으로 TIM을 끝나면 명사가 맞으니까 이 중에서 찍었더라도 뒤로 가는 게 맞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을 보면 비동사 표시할게요. 비동사 뒤에 부사가 있어요. 우리 많이 본 어순. 비동사 뒤에 부사 있으면 자연적으로 뒤에 결정되는 건 형용사 있어야겠죠. 왜요? 비동사 뒷자리는 주격 보호 자리. 근데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네,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근데 부사가 있다는 건요. 부사가 명사 꾸밀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 이 중에서 형용사는 C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대명사 문제, 가장 기본형 대명사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대절이 있고 대절 다음에 보니까 renters understand 이해한다. 렌탈 어그리먼트 계약 조항을 그럼 이렇게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일한 형용사 성질이 있는 대명사는요. 소유격, 소유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죠. 소유 형용사 정답은 A입니다. 그들의 렌탈 어그리먼트, 그들의 임대 계약서, 임대 계약 조항을 내서 명사 앞에 소유격,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명사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보시면 이런 거는 어차피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세트 표현이네요. A variety of 이게 안 그래도 때문에 뒤에 명사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세트로 다양하니까 한 개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뒤에 플레이버는 맛이에요. 플레이버스라고 네, 복수명사. 그래서 다양한 복수명사.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으로 가보시면 또 여기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데 살짝 자리 바꿨죠. 주어 있고 비동사 있는데 이번에 accurate 정확한이라고 형용사 있어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있는 거 맞고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부사밖에 없어요. 정답은 B로 갑니다. 놀랍게도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쭉 풀이를 빨리 했는데 제가 빨리 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 얘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중간에 썼던 뭐 주격보호라던가 뭐 아니면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용어들이 이번 달에 공부를 통해서 좀 덜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9월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덜 낯설게 느껴지고 지금 정도의 정답을 잡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다면 9월 공부는 충분히 잘하신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파트 7인데 사실 이 앞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디렉토리라고 돼 있으면 일종의 명부예요. 직원 명부. 그래서 뭐 총무팀에 누구 있고 인사팀에 누구 있고 담당 업무는 어떻게 되고 막 이걸 이제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말 그대로 휴먼 리소스 인사팀의 명부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담당하는 업무가 써 있고 거기에 담당자 써 있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식형 지문. 폼에 해당되는 양식형 지문, 뭐 스케줄표라던가 아니면 뭐 달력이라던가 아니면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남의 회사 무슨 명단 구경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얘를 읽어서 할 게 없죠. 그게 포인트예요. 얘를 먼저 읽어서 할 게 없으니까 원래도 저희의 방식은 문제부터 먼저 읽는 거지만 여기서는 하나 더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보기부터 같이 읽어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따라가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이런 디렉토리가
어디에서 가장 등장할 것 같니? 어필 어디서 등장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런 명부 명단을 어디서 찾을 것 같으냐? 신문 기사.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남의 회사의 저런 약간 역할 분담표 이런 거 찾기 힘들죠? 그다음에 구인 공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구인 공고에선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대한 설명 쓸 수 있어도 지금 현직자에 대한 설명을 쓸 이유는 없으니까 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판매 브로셔에도 남의 회사의 명단을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죠? 안 되고. 정답은 C로 가요. 인플로이 핸드북 하면 직원 안내 책자.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나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으면 뭐 요즘은 꼭 이렇게 그 출판 형태로는 만들 필요가 없기도 하겠지만 만들어서 이렇게 다이어리 형식으로 많이 주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그래서 그 앞에를 보면 우리 회사의 업무 분담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부서가 있고 뭐 간략하게라도 어떤 일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뭐 규정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인플로이 핸드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을 봤더니 미스터 브랜든이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 같니가 be responsible for 하면 무엇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태스크 어떤 임무에 책임이 있다는 건 그거의 담당자란 뜻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브랜든이 어떤 일을 담당할 것 같은지. 그래서 브랜든을 찾으러 가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게 이제 new hires, 신규 채용. 신규 채용 담당자고 그 다음에 뭔가 신규 채용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moving expenses니까 이사 비용이에요. 이사 비용의 도움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오피스 이퀴먼트 그 사무실 용품의 요청과 구매를 위해서 그리고 이메일 설정을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당하는 건 새로운 사람이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오면 우리 회사 이제 처음 왔으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 때문에 이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사 비용을 뭐 필요하면 회사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뭐 컴퓨터부터 이 회사 이메일 주소부터 뭐 이런 거 세팅해줘야겠죠?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해하셨으면 2번으로 내려가면은 무빙 헤비 오피스 이퀴먼트 장비를 여러분 이런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요청하고 구매하는 걸 해준다 그랬지 무빙 옮겨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편지를 고객들한테 보내는 것도 상관없고 신입 직원의 스킬 기술을 교육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에세싱 평가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선 정답이 뒤로 가죠.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는 충분히 뭐랑 매치될 수 있어요? 얘는 뉴 오피스 이퀴먼트랑 매칭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저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주문해서 구매하는 걸 도와줄 거고 이렇게 매칭만 시키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보면 여기 정말 안 읽어도 되죠. 여기 정말 안 읽어도 되죠. 안 읽는다는 건 해석을 일일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련된지 정도만 훑으면 1번 충분히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이 브랜든이 담당하는 업무만 잘 살펴보면 또 요구간 정도에서 지금 이번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고 저희가 9월 달에 배운 단일 지문을 푸는 거의 핵심은 여러분 이거였어요. 매번 이런 지문은 아니지만 이런 지문은 이런 지문답게 내가 봐야 하는 부분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해주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무조건 속독을 하라거나 안 되는데 빨리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전략,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전략은 내가 필요한 걸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인다. 이게 핵심인 거.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고요. 그럼 조금 더 연습을 한번 마지막 지문까지 해보면 여기서는 체크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suggested 암시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런 암시 문제는 결국 추론 문제고 이 추론 문제의 토익에서의 특성은 추론 문제 특성은 대놓고 써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인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하고 대놓고 써있진 않지만 내용을 보고 정보를 찾아서 보기를 매칭하는 게 핵심인 거죠. 약간의 추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러분 저희 하는 방식 9월달에 배운 집중 방식 있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갈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체크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라도 건지면
밑으로 내려와서 대조를 합니다. 맞는 보기가 있는지. 빨리 찾으면 그만큼 빨리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찾으면 대조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읽어보면 이 항공사가 요청하는데 너가 너에게 ample time, 충분한 시간을 좀 주래요. 뭐 할 시간? 그 비행기를 탑승할 시간, 보드 탑승하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데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넉넉하게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제가 사실 이 지문을 일부러 넣어놓은 게 비행기 타는 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일부러라도 이런 지문이라도 구경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passenger check-in, 그 체크인과 그 다음에 security screening이 뭐겠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그쵸, 보안 검색 때 지나가는 거, 그것들이 be subject to,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표현, be subject to 뭐뭐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뭔가 말은 되게 별게 아닌데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오피셜한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unexpected, 예상치 못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그 다음에 lengthy delay, 상당한 지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체크인과 그 보안 검색들을 지나는 게, 여러분 공항에서 우리가 그렇게 휴가철에 겪어본 것처럼 되게 예상치 못하게 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번을 내려오면 체크인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죠. 때때로 지연될 수도 있고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이 좀 어렵게 배웠는데 이쪽으로 빠져요. 듀레이션은 총 걸리는 뭐 소요 시간, 기간, 그 소요 시간이 widely, 크게 vary,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어떨 때는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지연이 없이, 어떨 때는 지연이 돼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맨날 똑같이 20분, 30분 정해진 만큼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소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걸로 매치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부를 요하는 지문 형태기는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예상된 그 디파처를 출발 시간보다 좀 와달라. 그 다음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내에서는 1시간, 그 다음에 flights from UK to Ireland나 아니면 요런데 아일랜드로 가는 비행기는 90분 전에 와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UK에서 다른 인터내셔널 데스티네이션, 다른 항공, 그러니까 국제적인 노선을 타고 다른 나라로 아예 갈 것 같으면 그러면 2시간 전에 와달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를 읽은 이유는 4번 문제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4번 문제에서 how far in advance, 얼마나 일찍 승객들이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냐, 만약에 여기로 간다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절로 갈 거라면 90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90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문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걸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요령인데, 만약에 내가 3번 문제가 정답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90분이 여기에 있으면 지금 4번 문제의 정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3번 문제의 정답은 무조건 이 앞에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무조건 이 앞에서 나온다는 거, 이 90분 정보 전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 문장은 다 엮여 있으니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문장에는 3번 답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정답이 잘 안 보이면 너무 길게 붙잡고 있는 것보다 조금 수월한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간격을 좁혀 온 다음에 그 내가 좁혀놓은 간격 안에서 정답을 끌어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방식도. 너무 넓게 봐서 정답이 안 보인다면 구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른 문제들은 좀 풀어야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in paragraph 2 line number 2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여러분 여기가 찾긴 찾으셨을 텐데, 여기가 paragraph 2예요. 약간 치다가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 매치가 있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아이디, 신분증에 있는 이름이 반드시
그 예약자, 예약이 만들어진 이름과 매치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원래도 여러분들 매치란 단어 아셨겠지만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일치하다. 그럼 여기서 일치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공부하시면 좋아요. correspond to가 말 그대로 상응한다.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치하다, 상응하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A로 가요. 몰랐으면 배워두시면 좋은 단어.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면 UK로부터 for what destination, 그 어느 목적지로 갈 때 그 승객들이 사전에 항공편을 컨펌 확인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in advance 사전에 항공편을 컨펌 확인을 해줘야 되는가? 가보시면 쭉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cancellation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보딩 게이트에 적어도 10분 전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근데 뭐 25분 전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뭐 이런 것도 열거지고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렇게 써있기 시작하네요. Domestic flights and flights between UK and Ireland 해서 그 국내선이나 domestic 아니면 이 영국 내에서 아니면 아일랜드로 가는 비행편은 do not require confirmation. confirmation이 필요가 없다. 근데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를 타려면 국제선을 타고 아예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가려면 그럼 적어도 24시간 전에 너의 예약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게 없는 항공사도 많은데요. 세계에서 다니다 보면 의외로 있는 항공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토익 지문에서 좀 좋아하는 거라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내가 예약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약하고 돈도 냈지만 24시간 탑승 24시간 전에 꼭 전화라던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저 진짜 탈 거예요. 저 진짜 내일 타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내 자리가 확보되는 항공편들이 있어요. 좀 황당하죠? 그럼 안 하면 뭐 하냐? 안 하면 자동 취소하는 데도 있습니다. 되게 치사하죠? 예, 그런 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인데 저 내용대로만 가셨다면 지금 UK나 그 다음에 또 UK,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죠? 여기 D가 있었어야 됐고, 네, 외부로 나가는 거는 페리스, 프랑스니까 정답은 B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 난이도는 무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3번 문제가 조금 패러프레이징이 어려워요. 실제로 전교토익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고 일부러 3번 자리를 좀 까다롭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번, 그러니까 1000번째 문제 자리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막 잡아먹고 나면 4번, 5번, 6번까지 같이 어려워 보이는 안 좋은 의미의 후광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시는 거는 3번을 한 번에 풀 수 있으면 풀 때 너무 안 보인다 이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어차피 순차적으로 갈 거니까 4번 구간을 찾고 5번 구간을 찾고 그 다음에 6번 구간을 찾고 그럼 뭐 남은 거라고 해봤자 이렇게밖에 없겠죠. 이 안에서 3번을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구간을 따로 정해놓고 눈을 좀 좁혀서 보면 네,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한번 앞으로 문제 푸시는 데 있어서 요령으로 좀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는 네, 10월 개강 때 뵙겠습니다.